편입 영어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독해.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거의 모든 수험생들이 공감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독해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매년 독해 지문이 길어지고 있고요. 독해 수준과 난이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은 독해력을 잘 갖추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독해력이 지금 늘지 않아서 고민이신 분들, 독해력을 지금 열심히 쌓아 올리고 있는데 뭔가 좀 불안하고 뭔가 더 메워야 될 지점들이 보이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분들을 위해서 독해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영상 하나를 준비했어요. 바로 이 영상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긴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그 차이, 그리고 제가 어떻게 독해를 접근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눈여겨보신다면 아마 많은 걸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대학교 독해 지문 하나를 영상으로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제 기억이 맞다면 2019학년도 독해 지문. 토니 모리슨이라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미국 작가의 졸업 연설. 참 지문은 좋았는데 문제, 출제가 조금 불만이었다 하면서 제가 이제 열심히 깠던 그런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후로 아주대학교 독해 지문들을 좀 눈여겨봤어요. 왜? 지문을 선정하는 눈은 제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주대학교 문제들을 보는데 아주대학교 지문들이 굉장히 길어요. 뭐 난이도가 다 극상이다라고는 얘기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 이상이기도 하고요. 문제는 좀 상대적으로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독해를 읽는 그 과정을 한번 보여주는 데 있어서 적합하겠다 싶어서 지금 이 영상에서도 아주대학교 독해 지문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여러분, 2020학년도 문제입니다. 링크, 거기 아주대 입학처 찾아가셔가지고요. 지문 꼭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한번 읽어보고 저 영상을 같이 한번 들어본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2020학년도. 자, 표지를 제외한 페이지 수가 23페이지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1번부터 18번까지 문제들은 어휘, 논리, 문법 다 끝내버렸고요. 19번부터 50번까지가 전부 다 독해 문제입니다. 지금 한 페이지에 걸쳐가지고 독해가 지금 다 차지하고 있어요. 자, 오른쪽 페이지 문제 보겠습니다. 제목이에요. 지금 제목 보시면 19번 문제, 그죠? 제목입니다. 선택지 5개 보세요, 빨리. 짧으니까 빨리 봐도 됩니다. 1번, 미국의 해외 확장. 영토가 넓어지는 거죠. 그 다음 2번, forerunner라는 건 선구자 아니겠습니까? 미국 모험의 선구자? 이게 뭐지? 3번, 선택지가 약간 허점이 많이 보이네요. 이런 건 답이 아닐 것 같아. 미국 안에서 평화와 제국? 평화와 제국이라는 개념이 서로 이렇게 엔드로 연결될 수 있나? 3번 같은 건 왠지 답이 아닐 것 같네. 4번, 미국 제국주의의 위험들? 아, 제국주의가 되게 나쁜 짓을 많이 했나 보네. 그런 내용의 글일까? 그죠? 5번, 미국의 성숙한 경제, 제국주의, 그 다음에 영토 확장, 뭐 이런 걸 다루고 있는 글일 거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20번, 선택지가 좀 길어요.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만 하는 거예요. 아, 첫 번째 블랭크에는 문장 하나가 들어가는구나. 두 번째 블랭크에는 단어 5개. 야, 굉장히 그렇게 막 아주 어려운 극상의 난이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wet. 돋구는 거죠. 그죠? 돋구다. WHET. 그리브. 명사 그리프 아시잖아요. 큰 슬픔, 비통. 이거의 동사입니다. 뭔가를 되게 안타까워하고 아주 애통해하는 거죠. vindicate. 입증하다, 변호하다, 변론하다. 편입영어 아주 기본적인 단어 중에 하나 아닙니까? 댕글 매달려 있는 거고, usurp란 단어는 당연히 뭔가를 갖다가 빼앗는 거죠. usurp. 이것도 아주 편입영어 기본 어휘 중에 어휘입니다. 자, 그 다음 22번 일치 불일치 문제. 일치하는 거 고르는 문제네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치하는 거냐 일치하지 않는 거냐. 글 읽으면서
5개 나중에 확인해도 늦지 않아요. 자, 문제는 확인했고요. 이제 글을 읽는데 제가 다른 분들의 해설 강의는 못 들어봤어요. 하지만 시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해설지를 읽어봤는데 도통 이 해설지가 과연 정말 정확한 해설지일까? 오히려 이 글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해설지일까 의심이 들 정도더라고요. 뭔가 죽어 있어요. 뭔가 명쾌하지가 않아요. 제가 최대한 그런 책들을 보완하면서 좀 살을 붙이고 명확하게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식으로 글을 읽어볼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나무도 보지만 숲도 보고 숲도 보지만 나무도 보고 글과 대화하면서 예측하면서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글을 읽어나가는 어떤 그 과정 전개 방식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막연하게 따라오지 마시고 내가 한다면 이렇게 나도 해야겠구나. 나는 윤재남보단 더 잘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지금 몇 개 단락인가요? 지금 4개 단락이에요. 빈칸의 위치 확인하셨죠? 맨 마지막 4번째 단락이 굉장히 기네요. 자, A 단락 읽고서요. B 단락 잠깐만 보겠습니다. 제가 왜 보냐면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단락을 나눠놨으니까 보는 거예요. 많은 이유들이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주어졌다. 이런 변화에 대해서 많은 근거들이 주어졌다. A 단락은 어떤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B 단락이네요. 그죠? 지금 첫 번째 빈칸 다음에 지금 콜론이네요. 다시 말하면 이 첫 번째 문장과 같은 내용이 부연 설명하는 것이 이 땡땡이 다음에 나와 있다는 얘기잖아. 자, 그 다음 C 단락 보세요. 뭐야? 단번에 그냥 뭔가를 많이 말해주네. 두 번째 근거래요. 그 새로운 어떤 departure, 출발, 이탈, 벗어남, 그리고 변화. 해외 정책에 있어서 끝났네. 미국의 해외 정책이 변했네. 그 두 번째 근거를 얘기하고 있네요. 그죠? 자, D 단락 가보겠습니다. Another less obvious cause of the change in American policy. 미국 정책에 있어서 변화. 또 하나의 덜 눈에 띄는 원인.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원인을 B, C, D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고 가장 명확한 근거를 B 단락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좀 덜 눈에 띄는 거 순서로 지금 나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글이겠구나. 나중에 여러분 아까 B 단락이 있었던 빈칸이 있죠. 이것의 근거로서 답을 고르고 나서 요 단어까지 챙기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반드시 편입에 성공하실 겁니다. 자, 갑니다. 이제 A 단락 가보겠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자주 1898년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C, A, as B. 분명한 벗어남, 과거로부터의 출발, 과거로부터의 벗어남. 그러니까 변화가 있었다는 거지. 1898년이 기점이었다는 얘기예요. 바로 미국이 등장하는데 세계 정치의 무대 속으로 떠오른 거예요. 그 지점, 시점으로서 1898년을 딱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정도는 과장될 수가 있겠다. 너무 부풀려진 거 아니야? 야, 어떻게 1898년 전의 미국과 1898년 이후의 미국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겠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닐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그죠? 보세요. 갑작스러운 증가. 미국의 힘. 마이트가 우선 명사입니다. 갑자기 미국이 힘이 확 쓰렸어? 이런 것은 없었다는 거죠. 아니, 산업화 이래로 미국이란 나라는 과거 완료네요. 잠재적인 아주 강대국이었다. 큰 강대국이었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산업화가 있었고요. 1898년은 이때였어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이전 과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과거 완료 쓴 겁니다. 아니 이때도 이미 강대국이었었다고 뭘 1898년 다음부터 갑자기 달라졌겠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노을이네요. 그 다음에 did
1898이 주어, 마크가 지금 동사 원형이잖아. 다시 말하면 도치가 됐다는 얘기죠. 야, 1898년이 또 갑작스럽고 영원한 변화를 표시하는 것도 아니었다. 뭐뭐도 아니다. 부정문에 이어서 또 부정문. 뭐에 있어서? 어떤 일반 대중의 어떤 관심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관심이 갑자기 막 변했다?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갑자기 대중의 관심, 사람들의 관심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이거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이 나와줘야겠네. 자, after flurry of arguments of imperialism. 여러분, 야, 우리가 지금 제국주의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대표적인 사람이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필리핀을 두고서 스페인과 전쟁을 벌이거든요. 그 19세기 말에. 그때 마크 트웨인 같은 작가가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막 비판을 한다고요. 자국에 대해서. 야, 우리 미국 제국주의로 가면 안 돼. 다른 나라들처럼, 유럽의 열강들처럼. 제국주의에 대한 논쟁들. 근데 어떤 논쟁이었어요? 이 플러리란 단어가 뭐 광풍, 갑자기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왜 우산이 막 날아가고 막 치마가 뒤집혀지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짧은 어떤 혼란, 소용돌이 뭐 이런 걸 가리킬 때 이 플러리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 논쟁들이 막 있었어. 잠깐. 이거 이후에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다시 리즘 취했다는 얘기죠. 20세기 초에 다시 가졌대요. 그들의 습관적인 늘 해왔던 대로 집중, 바로 국내 문제들에 대한 집중, 이걸 다시 띄웠다. 다시 말하면 원래 미국 사람들은 바깥보다는 자기네 내국 국내 문제에 더 신경이 많았었다는 거예요. 잠깐 스페인과 필리핀 두고서 전쟁을 했을 때는 잠깐 해외 쪽으로 눈길을 돌렸지만 다시 원래대로 국내 문제로 계속 집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였어요? 야, 1898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였죠. 하지만 이 글 쓴 사람은 글을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었어요. 역접의 연결사 하우에가 왔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1898 그 연도는 이 글 쓴 사람에 따르면 보세요. 동사 강조 아닙니까? 미국의 헌신, 미국의 관심, 미국의 참여, 미국의 몰두, 커밋먼트에 있어서의 변화, 이것을 표시하는 것이었다는 얘기죠. From this point on, 그 1898년 그때부터 쭉 both A and B, 미국도 그리고 유럽의 강대국들, 영국, 프랑스, 독일도 대절이라고 가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야, 미국이 세계의 어떤 위기들에, 세계적인 어떤 사건들에 관심을 좀 갖고 있구나. 미국도 지분이 있나 보구나. 미국도 지분을 챙기려고 하는구나. 라고 가정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세계 정치 무대에 미국을 갖다가 논외로 할 수 없었다는 얘기죠. 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1898이 변화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B달락 가보겠습니다. B달락 뭐라고요? 그 변화의 이유예요. 왜 미국은 변화했느냐. 여러 가지 근거들이 제시가 되었죠. 이런 변화에 대해서. 첫 번째 근거가 바로 가로 1번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지금 그 다음 문장이라고 얘기했어요. 경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또 과거 완료네요. 1898 전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미국 경제가 도달했어. 뭐에? 성숙, 무르익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미국이란 나라가 다른 선진 산업 국가들, 미, 영국, 프랑스, 독일 얘네들처럼 필요로 했다는 거죠. 새로운 원자재와 해외 시장들을. 물건 열심히 산업혁명 통해 가서 만들었는데 국내에서만 소화를 못하니까 해외 시장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영국이 뭐 일으켰어요? 아프리카 식민지, 아편전쟁만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 좀 왜 하는 걸까? 미국도 그런 서구 열강의 전철을 따라 밟아가는 전형적인 길을 따라간다는 얘기지. 많은 역사학자들은, 잘 들으세요. 많은 역사학자들은 부정한대요. 관계. 무엇과 무엇 사이의 관계? 보세요. 미국의 해외로의 확대, 확장. 그리고 국내의 미국 경제 발전.
이거 두 개 사이의 관계를 갖다가 부정하더래. 많은 역사학자들이.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란 얘기잖아. 그러나 이런 연결 안에 시장이 경제가 무르익다 보니까 바깥으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빈번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세기 전환 19세기에서 20세기로 전환되는 시점에 이런 미국의 어떤 농사 짓는 사람들과 사업가들에 의해서 얘네들은 국내가 좁은 거예요. 관계를 보았다는 거죠. 무엇과 무엇 사이의 관계? 바로 국내의 번영. 그죠? 아, 미국은 좁아. 안 되겠어. 해외 시장 개척해야 되겠어. 미국이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미국이 이런 해외에 대한 정책이 바뀌었구나. 이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 줘야겠네요. 잠깐만 뒤에 기다려 보겠습니다. 시달락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근거. 자, 해외 어떤 펄리시에 있어서 두 번째 어떤 디파처의 두 번째 근거는 바로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요거였대요. The revival and restatement of the traditional idea of America's manifest destiny of expansion. 이걸 한국말로 옮겨보세요, 여러분. 한국말로 옮겨놓으면 한국말로 옮겨놓은 게 이해가 돼? 아니요. 한국말로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장을 읽고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미국의 삐리리한 확대. 미국이 이것의 운명을 갖고 있대. 아주 대놓고 갖고 있대. 명시적으로 아주 뻔뻔하게 갖고 있대. 이런 운명을. 이런 게 지금 갑자기 생겨난 아이디어예요? 아니요. 전통적으로 있었대요. 이런 것의 리바이벌이고 이런 것의 재진술이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원래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여기 대서양 쪽에 인근에 있는 여기 13개 주가 독립한 거 아니야. 이네가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야, 서부로 가자. 이게 우리의 운명이야. 야, 인디언들 꺼져. 이건 우리의 운명이라고. 전통적인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왜 못하겠어. 이것을 갖다가 확장시키고 이걸 리바이벌한 게 미국의 해외 정책의 변화였다는 거죠. 그러나 자 보세요. 컨티넨털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컨티넨털 앞에 from이 있고 컨티넨털 다음에 to가 있습니다. from A to B야. 컨티넨털 익스펜셔니즘이라는 게 뭐겠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서부로의 개척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이게 뭘로 바뀐 거야? 해외로 바뀌는 거예요. 야, 이제 해외로 나가자. 이제 우리 영국, 프랑스처럼 우리도 바깥으로 나가자. 이런 변화는 과거의 그런 서부 개척, 이런 어떤 그런 것만 갖고는 이제 정당화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새로운 정당화를 필요로 했다는 거죠. 야, 서부 개척, 아메리칸 드림. 이거는 우리 국내에서만 통하는 얘기잖아. 해외로 나가려고 하면은 뭔가 좀 다른 어떤 이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자, 보세요. 19세기 후반에 확장주의자들, 그죠? 영토를 갖다가 넓히자. 이런 사람들의 가장 흔한 주장들 중에 하나가 있었다는 거야. 그게 바로 뭐였어요? 야, 우리 가만히 보니까 우리도 앵글로색슨족 아니야. 야, 우리도 인종적으로 앵글로색슨족이 아닌 저기 아시아 놈들, 아프리카 놈들보다 우리가 더 우월하지 않아? 이런 아이디어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국, 프랑스에서 베껴온 거예요. 1890년대에 일부 이 익스펜셔니스트들은 주장했다는 거죠. 저기 남쪽, 저기 아프리카의 그 남부주에 있는, 그죠?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그 다음에 미국에 오던 새로운 어떤 이민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중국 사람들도 넘어가고, 남미 사람들, 이 사람들도 이제 미국으로 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월성을 갖다 주장을 했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인종적인 우월성을 바탕으로 해외 정책을 펴나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지금 차례차례 지금 단위가 지금 덜 명확한 근거들이 지금 나열되고 있습니다. B단락이 제일 셌던 거고요. 그 다음에 C단락이었고요. 그 다음에 D단락이에요. 자, 또 하나의 덜 확실한, 덜 눈에 띄는 어떤 원인이 있었다는 거야. 미국 정책의 이런 변화에 있어서. 그게 바로 뭐였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어떤 상황.
강대국의 어떤 정치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상황이 미국의 변화를 갖다 유도했다는 거예요. 자, 당시 영국, 프랑스, 독일을 생각해 봅시다. 메이저 유러피언 국가들이었죠? 얘네들의 제국주의 활동이, 자, 잘 보세요. 지금 이 문장 전체에 주어는 나와 있는데 여기 engage드가 동사인가요? 근데 2번도 동사잖아요. 아, 여기 나와 있는 engaged in은 과거 분사로서 앞에 나와 있는 이 유럽 강대국들을 꾸며주고 있네. 어디에 참여하고 있네. 그죠? 세계의 아직 개발이 덜 된 후진 국가들이죠. 다시 말하면 아프리카나 아시아 이런 쪽을 가리키는 겁니다. 언더 디벨롭된 어떤 지역들에서 영토와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 서로 그냥 밀고 당기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데 참여하고 있었던 영국, 프랑스, 독일, 심지어 누구도 있어요. 일본도 있죠. 러시아도 있죠. 얘네들의 제국주의적 활동을 가만히 미국이 보고만 있어요? 아니지. 미국이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뭐야 우리보다 못하는 놈들이 저렇게 날뛰고 있잖아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미국의 어떤 식욕, 에피타이트를 갖다가 더 돋갔겠죠. 이 단어가 들어가 줘야겠죠. 이거에 과거형이 들어가 줘야겠죠. 야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되겠다. 우리도 나서자. 해빙 PP 그 유명한 완료 분사구문입니다. 아프리카를 이미 다 쪼개놨었어. 누가? 유럽의 강대국들이. 이제 얘네들이 어디에다가 눈길을 주고 있어요? 마지막 남아있었던 2개의 지역. 야, 더 이상 이제 영토를 식민지를 개척할 데도 없고 남아있는 게 어디지 하고 봤더니만 가까운 아시아. 저기 먼 아시아. 가까운 아시아가 어딥니까? 근동이죠. 터키, 시리아, 이란 이쪽이잖아. 그 다음에 저기 먼 동쪽이 어딥니까? 중국 아니야. 몽고 아니야. 그 다음에 베트남 이쪽 아닙니까? 여기로 이제 우리나라 왜 보면 근대사에 보면은 미국 애들, 프랑스 애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지금 딱 요 얘기입니다, 여러분. Each of these 바로 이것 얘네들 이 보세요. Each of these가 가리키는 게 누구죠?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그 2개의 근동 아니면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극동아시아죠. 그죠? 이 2 지역 각각은 너무나 중요했다는 거야. 너무나 중요해서 어느 단 하나의 강대국에게 걔네들의 손아귀에 떨어지기에는 너무 중요했다는 얘기죠. 그 아프리카는 웬만큼 영국이나 프랑스가 먹었는데 아시아하고 중동을 영국이나 프랑스가 다 먹어? 아니야. 거긴 너무 중요한 곳인데 석유도 나고 자원도 많고 인구도 많고 그래가지고 선진국들이 불편하게 서로 되게 언짢게 원치는 않지만 지지했다는 거예요. 그 2 지역 모두의 독립을. 야, 쟤네들 독립시키자. 다시 말하면 내가 못 먹더라도 남이 못 먹게 하려고 독립을 갖다가 지지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스테이크 아웃. 말뚝을 바깥에다 박으면서 자기 걸 갖다 챙기더라는 거야. Spheres of Economic Influence. 경제적인 영향력의 어떤 범위 이런 것들은 챙기더라는 거야. 야, 독립은 유지하는데 여기 우리는 특별 경제 구역으로 우리 영국 공간 만들어주라. 야, 석유는 우리 거다. 야, 석탄은 우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자, everywhere 도처에서 그 상황은 굉장히 유동적이었고 위험하였습니다. 자, 미국의 잠재적인 힘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가 세계 정치에 대한 관심을 보였을 때.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미국이라는 엄청나게 강해진 나라가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른 나라가 어땠을까요? 당연히 굉장히 미국을 불편하게 생각을 했겠죠. 요즘 세계의 나라, 미국이 중국을 되게 불편해하는 것처럼 그 미국이란 나라는 불가피하게 뭐라고 바라봐졌다? 위협. 일부 강대국에 의해서는. 그리고 또 일부 강대국에 의해서는 잠재적인 어떤 동맹국가 이런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얘기죠. 야, 미국이 되게 강한데 우리 거 뺏어먹으면 어떡하지? 야, 미국이 되게 강하니까 이번에 미국하고 손잡아가지고 영국을 몰아내야 되겠다. 러시아를 몰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바라봐졌다는 거예요. 1898년에 일어났었던 것, 관계대명사 왓절입니다. 이것은
반영했다는 거죠. 이 모든 어떤 힘들의 역학관계를 갖다 반영했다는 거예요. 자, 미국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리고 자기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자기의 역할에 자신의 어떤 입장이나 입지를 갖다가 인식하지 못한 채 미국은 강대국들의 어떤 정치에 관여하게 되었다. 1898년 그런 기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글을 읽으니까 얼마나 쉽게 이해가 됩니까? 그죠?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뭐에 대한 글이에요? 이제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미국의 어떤 해외로의 확대. 답 1번이에요. 뭡니까 이게? 뭡니까? 아까 선택지부터 미리 읽어봤을 때부터 느낌이 왔던 것들 아니야. 뭡니까? 너무 지엽적이잖아 지금. 20번으로 가볼까요? 자, 빈칸 지금 첫 번째 빈칸에 뭐가 들어가느냐의 문제였었죠? 답이 4번인데 이 4번의 내용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자체가 한국말로 이해가 되냐고요. 첫 번째 B에 들어가는 내용이 B단락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나요? 지금 기억나시나요? 아니, 미국의 경제가 성숙하게 되었고 1898년 전에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만으로 국내 번영만으로 안 돼가지고 해외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다 보니 미국의 어떤 해외 정책이 바뀌게 되었다. 미국은 바깥으로의 영토를 갖다 확장하게 되었다. 뭐 이거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4번의 내용이 그런 B단락의 내용과 연결이 되시냐고요. 한번 볼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대중은 느꼈다. 미국이 서반구라는 것은 서유럽 쪽을 가리키는 거죠. 서반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을 느꼈다. 이게 뭡니까? 2번. 대부분은 믿었다. 미국의 자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해외 위험들로부터의 자유가 영원하다. 뭡니까 이게? 미국 독립하자는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3번. 원칙들의 일부가 옹호되었다. 강력하게 젊은이들, 능력 있는 유능한 젊은이들의 어떤 집단에 의해. 뭡니까? 5번. 식민지의 어떤 확대가 완료되자마자 대중의 관심, 해외 문제에 대한 이것은 집중되었다. 전통적인 어떤 관심사로. 뭡니까 이게? 답이 4번일 수밖에 없는데 이 문장 자체가 이해가 되냐고요. 이 서제스천이 제안이라고 해석해놨다라고 어디 보니까 가장 확실한 제안은 인바디 구체화한다. 뭐를 구체화한다? 전통적인 경제학적인 해석, 제국주의에 대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제스천. 자, 보세요. 지금 아까 전에 B단락, C단락, D단락의 맨 앞 문장을 제가 읽어드렸었죠. 모든 문장이 뭐였나요? 가장 확실한 이유,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가장 덜 분명해 보이는 이유. 미국 해외 정책의 변화에 이거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가장 눈에 띄는 근거, 가장 눈에 띄는 이유 제시. 이 서제스천이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자,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이걸 갖다가 그냥 가장 눈에 띄는 이유, 가장 분명하게 보이는 이유라고 해석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인바디라는 얘기는 구체화한다는 얘기는 요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뭔데요? 제국주의에 대한 경제학적인 해석, 전통적인.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유럽이, 영국이, 프랑스가 제국주의 국가들이었잖아요. 얘네가 왜 제국주의의 길로 들어섰어요? 그걸 경제학적으로 설명을 가장 많이 하잖아. 사회주의자들도 그렇고 꼭 사회주의자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제국주의를 연구한 사람들은 경제학을 가장 근본적인 어떤 이유로 들고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미 시장이 경제가 성숙했는데 국내 시장만으로 안 되니까 바깥으로 눈길을 돌리는 거 아니야. 원자재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소비 시장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자, 그런 게 전통적인 관점이었는데 미국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는 얘기를 지금 요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이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21번 해결됐고요. 22번 넘어갈게요. 자, 거꾸로 올라가겠습니다. 5번 볼게요. 많은 역사학자들은 믿었다. 미국 해외 확대가 무엇과 관련된다? 그 미국의 경제 위기들? 아니, 위기는 미국이 겪은 게 아니라 세계가 겪은 거지. 세계 정치가 겪은 거죠. 5번 안 되겠죠? 4번 가보겠습니다. 앵글로 섹슨족의 인종적인 우월성이라는 아이디어가 1890년대에 부정되었다? 에이, 오히려 이걸 이용했지. 유럽의 국가들은 저기 근동과 극동지방에 있는 국가들의 독립을 갖다가 지지하는 걸 멈췄어요? 아니죠. 오히려 그냥 마지못해 인정했던 거죠. 1898년이란 연도는 목격하였다. 갑작스런 변화, 미국 사람들의 관심사? 아니에요. 잠깐 논쟁이 있었는데 다시 돌아왔단 말이야. 역사학자들은 주장했다. 1898년도가 미국 해외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디비전, 나눔을 갖다가 표시한다라고. 딱 1번이네요. 결국 이 글 전체의 주제가 1번이네요. 그죠? 여러분, 제가 오늘 굉장히 정밀하게 굉장히 긴 지문을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하실 때에도 이 정도까지 깊게 정밀하게 들어가신다면 한두 번만 어려운 글과의 어떤 대결 속에서 여러분의 독해력이 길러지는 거거든요. 어려운 글일수록 그냥 대강대강 정답만 구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공부할 단어만 좀 챙기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파악하는 식으로만 해석하지 마시고 이 정도로 깊고 다채롭게 이해하신다면 한두 번만 한두 개 지문만이라도 공부하신다면 그 지문을 읽기 전과 그 지문을 읽고 난 후에 여러분은 아마 달라져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지금 30분 만에 강의만으로도 여러분 독해력이 많이 늘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독해력이 늦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게요.